미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미국 자유시장, 자유경제 시장에 맡긴다. 그거 너무 믿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들만의 루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오른 잽을 날릴 때 오른쪽을 피해. 그럼 걔가 왼쪽을 때려. 내가 왼쪽을 피해. 그럼 걔는 오른쪽을 때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맞아. 이게 미국의 스타일이에요. 답이 A든 B든 중요하지 않아. 둘 중에 내가 선택하면 틀리게 만드는 게 미국이에요. 머피의 법칙처럼. 중국이 그래 이걸 미국 배에서 A를 해야지. 그럼 맞아. 그럼 미국 배에서 A 하지 말고 B를 해야지. B도 맞아. 주 터져. 그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거 왜 하느냐. AI 반도체 주식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구글이 자체 NPU인가 칩, 그야말로 칩, 엔비디아처럼 그래픽카드 큰 거 말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칩, 그거 만들어서 뭐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로 챗GPT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챗GPT나 그록 이런 건 다 엔비디아 썼잖아요. 게다가 빅쇼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배팅 잘하는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공매도 쳤잖아요. 숏이라고. 주식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 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지. 그 사람도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아마존, 그냥 내 내피셜로는 그건 미국의 국영기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주식 보면 다 블랙락이라고 뭐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고 뭐 거대 소유주는 JP모건 같은 투자기업은행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뱅가드, 블랙락, 뭐 그게 우리 눈에 매우 합법적이고 중국에 비해서 매우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자산운용사가 뭡니까? 그냥 국민들, 월급쟁이들 강제로 상공의 연금 강제시켜서 거기서 매달 나오는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컨트롤, 거버넌스 하면서 자기들이 돈 줄어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최대주주 다 빅테크의 다 최대주주야. 테슬라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 최대주주야.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뭐냐? 그게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그 지분, 회사 주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회사 주인들의 모임이 이사회예요. 이사회는 내 집사를 보내는 거야. 내가 돈 준대 집사를 이사로 시켜서 보내. 그래서 회사가 뭐 주요한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하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지분의 비용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표이사가 대부분 이제 창업가죠. 창업가가 이제 물론 어떤 식으로든 최대 지분을 활용했으니까 나머지 이사들은 지분율이 약하니까
국민연금에서 한 명 이사로 올려놨어도 뭐 얘기만 듣고 오지 뭐 투표한다거나 뭐 발언해서 효과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분에 따라서 파워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 빅테크는 블랙락, 뱅가드 이런 자산운용사 걔들이 이사에 자기들의 꼬봉 이사에 딱 집어넣고 거의 대표이사 마냥 결정한다고. 이거를 A라는 기업이 뭘 한다 그러면 반대 찬성 결정한다고요. A라는 기업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회계장부에 넣겠다 찬성 반대 하는 순간 결정된다고. 왜냐면 최대 지분이니까. 그만큼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표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 다시 이야기해서 블랙락은 누가 움직이냐. 블랙락의 돈 주인들은 국민들인데 그 나라. 블랙락이 어디 투자하고 그 투자한 회사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A라는 회사가 A라는 결정을 할 때 그걸 꺾든 찬성하든 방향을 잡아주는 건 블랙락이 할 수가 있다고. 각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자기 꼬봉 이사를 등기 이사로 올린 다음에 결정을 시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부터 친환경을 위해서 중국 부품은 쓰지 않고 한국 디스플레이 부품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사회에서 그런 의제가 나오면 블랙락에서 나온 그 이사 등기 이사 한 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블랙락이 최대 주주니까. 지금 애플에도 그럴걸요. 근데 과연 이게 시장일까? 국영기업.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솔직히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아마존은 진짜 국영기업이고 돈도 못 버는데 그렇게 크게 회사를 키워준 것부터가. 쿠팡도 뭐 우리나라니까 뭐 가능하겠죠 그게.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는 마이크 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매도를 치고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엔비디아가 만들면 챗GPT가 사주고 챗GPT가 엔비디아한테 투자금을 받은 돈으로 사고 테슬라는 엔비디아한테 칩을 사주고 엔비디아는 테슬라한테 투자를 하고 돈이 실제로 소비자한테서 돈이 안 들어오고 수입이 안 들어오고 지들끼리 장부상으로 서로 돈 주고 돈 먹게 돌리면서 계속 설비를 키운다. 이걸 마이크 버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공매도를 친 거예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못 치고 워낙 큰 기업 절대 안 망하니까. 그나마 망할 것 같은 팔란티어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높고. 또 엔비디아는 솔직히 칩 한 장 블랙웰 5천만원에 팔면서 단일 상품 하나밖에 없잖아요. 5천만짜리 단일 상품 소비자가 사나? 안 사지. 기업들이 사지. 우리나라에 26만 장 준다고 했는데 26만 장 5천만 원이면 10조. 엔비디아한테 10조를 내가 어떻게 사? 그 말은 뭐냐? 엔비디아가 HBM, 삼성 것도 사고 하이닉스 것도 사고 돈 주잖아. 그럼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블랙웰을 사라 이거야. 지들끼리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한다고요. 엔비디아는 HBM 비싸게 사주고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은 아이고 SK도 있지. SK가 하이닉스지. 그럼 이런 데는 블랙웰 칩을 엔비디아한테 사줘. 돈 주고. 그럼 그 블랙웰 칩을 어디 설치하나 하냐면 울산에 설치한대. 아마존이 한국 투자를 한대. 한국이 뭐 아시아의 뭐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는 안 사죠. 큰 회사끼리 사는 거야. 장부상으로. 근데 실제로 지속 가능하려면 맨 마지막에 밑단에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소비자가 챗GPT를 매일같이 네이버처럼 질문하고 뭐 하고 하다가 처음엔 공짜로 주다가 이제 나중에 넷플릭스도 처음에 공짜 상결하다가 이제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나 그록이나 공짜로 쓰기엔 막 지금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는 거야. 너네 이거 계속 써라. 사용하다 보면 너네 기존에 못 돌아간다.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리고 뭔가 이제 도저히 돈을 안 내고 못 빼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돈을 유료화를 좀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옥죄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수록 공짜가 더 길게 가고, 장사가 잘 된다. 사람들이 점점 목맨다 이제 AI에. 그럼 이제 돈을 올리지. 지금은 월 3만원? 그래 하는데 이제는 5만원, 10만원 갈 수도 있죠. 그거지. 마치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컴퓨터에 MS 오피스 없으면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사무직 직원들이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없이 어떻게 발표를 하고 회계를 그 엑셀표로 어떻게 기업을 회계나 뭐 그 있잖아요. 인사과나 이런 자기들 실적이나 이런 거 어떻게 숫자로 다 표현할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메일도 작동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 이제 그런 건 이제 AI가 할 거다 이거지. 통째로. 그러니까 사람이 엑셀 안 쓰고 AI가 엑셀을 그냥 만들어 버린다. 돈을 내야지. 근데 아직 돈이 아무도 안 낸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무직의 AI로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이 더 싸고 말 잘 듣잖아. 200-300 주고 그냥 막 갈구고 하풀이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쫄게 만들고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하고 남용하고 유즈, 어부 유즈,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이 더 재밌다 이거야. 가격도 싸고. 어쨌든 엔비디아든 메타든 누구든 간에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메타는 돈 잘 벌죠. 인스타로 광고를 광고주한테 쭉쭉 잘 받으니까. 그래서 메타는 공매도 안 친 거지. 메타는 미친듯이 돈 버는 애들이거든. 돈 버는 데 도 같은 애가 메타이니까. 애플은 진짜 말단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AI가 나오기 전에 윈도우랑 오피스를 강제로 사람들한테 쓸 수밖에 없게 목을 매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돈을 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장을 증설할 이유도 없고 그냥 카피라이트 찍어내면 되잖아요. 오피스도 구독으로 가고. 그러니까 매출이 애플보다 낮지만 영업이익은 애플을 뛰어넘을 때도 있고 비슷해요. 삼성은 계속 공장을 증설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계속 돈을 빌리면 이자가 되니까 유보금을 쌓아두고 증설이나 투자할 때 쓰려고 하고 있고, 별량을 녹음하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는 그런 지속 가능이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아직 소비자가 쓰지 않는다. 소비자가 언제 진짜 돈을, 다들 돈 내고 넷플릭스 마냥 AI를 쓸 시대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엔비디아 자체는 너무 비싸다. 수익 구조는 소비자가 안 사고 기업들이 산다. 그 기업들이 언젠가는 최저가를 원할 것이고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미친듯이 구매하지 않을 거다. 5천만원짜리 블랙웰 칩을 20만 장, 26만 장 한국에 주니까 우리나라 좋다고 그냥, 우리도 한국형 LLM 안 만들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노예 된다고. 노예. 이미 노예지만 미국에 그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엔비디아 칩이 좋아요. 그거 사서 깔아야 돼요.
근데 진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마냥 무조건 매달 돈 낸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물론 미국이 원하는 얘기긴 한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 실제 돈 냈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건 마치 2097년? 98년? 인터넷이 처음 이용 나왔을 때 이메일이 사람들이 처음 쓰고 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돈 내고 이메일을 쓰지 않잖아요. 어떤 회사가 돈 내고 이메일을 쓰게 만들었더니 망했잖아. 그 회사가 이름이 뭐지? 뭐 있었어요. 강아지 CF 선전하는 인터넷 회사, 네이버 같은 회사고 어깨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이메일을 유료 서비스 한 다음에 바로 망했잖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터넷 관련 그런 메타 같은 구글 같은 회사는 다 광고비를 먹고 살지 자체 서비스로 돈을 받지 못해요. 그럼 AI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체 서비스로, 넷플릭스처럼 자체 서비스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하면 누구랑 경쟁이냐? 그럼 메타랑 경쟁하는 거예요. 구글이랑. 근데 메타랑 구글은 그걸 너무 잘해. 그짓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키운 회사라서. 그래서 오픈 AI나 그룹은 결국은 넷플릭스처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또 넷플릭스 마냥 17,000원 받으면 안 되고, 이미 시작가도 지금 3만원이잖아요. 최대한 싸게 해주려고 했을 텐데 맛보기인데 3만원이면 나중에 5만원, 1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최고 모델은 30만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만원, 그들이 원하는 최저가는 30만원 얘기야. 어쨌든 검색 편하고 빨리 대답해주고 심심할 때 노가리 까기 좋긴 한데, 보통 사람이 그걸로 뭐 영상을 만들든 그걸로 뭘 만들든 매월 30만원이든 몇만원이든 돈을 낼 거냐? 안 내지. 안 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거품이다, 끝났다, 과도하다, 공매도가 나오는데 그게 맞냐? 공매도가 그것도 아니라고. 왜냐면 처음에 얘기했잖아. 미국은 캐피탈리즘인 척 하면서 국영기업이라고, 기업들을 관리한다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블랙락, 뱅가드 또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 진짜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는 엔비디아가 공매도 쳐야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아. 지속 가능한 수익이 아니니까.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 왜냐면 국영기업이니까. 거의 느낌이, 실질적으로는 국영기업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냅두진 않겠죠. 주식이 계속 오르고 칩을 계속 생산해야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 군사 대결, AI의 완성은 군사 대결이다. 핵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AI를 완성하면, 슈퍼 인텔리전스로 완성하면. 그러면 미국은 그걸 완성해야 돼서 엔비디아를 써야 되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마이클 버리처럼 똑똑해, 숫자 계산 잘해, 그런 애가 공매도 쳤어. 그럼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똑똑하고 숫자 계산을 잘해도 정치를 알고 이 판의 분위기를 알아야 돼. 아니면 진짜 죽어. 고수톱에서 고수톱 잘한다고 돈 갖고 일어서면 뒤에서 갑자기 칼 들어오죠. 돈 내놔라고. 도박판이나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이 판이나 똑같아요. 숫자 계산 다 해서 얘들 망했다, 이 돈 다 내 거야 하면서 다 따버리면 죽어. 실제로 살해당한다고요. 마치 진짜 도박꾼들이. 그래서 도박꾼들이 살기 위해서 개평을 주잖아요. 나 이 돈 갖고 무사히 집에 가게 해달라. 이거 마이클 버리 저는 말이 맞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 산업이고 엔비디아 가격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솔직히 여전히 엊그제가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180달러 아직도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 100달러 자체도 이미 액면 분할 전에 꼭대기 찍고 액면 분할해서 100달러인데 1000달러 넘어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영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울산에 엔비디아를 칩을 깔고 칩을 주겠다 이거예요. 칩을 주고 돈을 엔비디아가 받고 엔비디아는 다시 한국 HBM 사면서 돈을 주고 돈이 계속 돌면 이게 경제예요. 누가 돈을 따든 간에 내가 돈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죽은 경제. 돈이 돌아야 돼. 그러면 엔비디아랑 삼성, SK랑 1대2로 돈이 돌아야 돼. 한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엔비디아랑 테슬라, 구글, 메타가 돈이 돌아야 돼. 칩 주고 얘는 칩 받고 투자 받고 칩 계속 이렇게 돌아야 돼. 돈이 이렇게 안 돌면 망한다고요. 왜냐면 고용이랑 누군가는 일을 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이 도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돈을 내야 돼. 왜냐면 월급쟁이들, 개미들이 돈 받아서 그 힘들게 육체노동으로 번 돈을 갖다 바쳐야지 위에서부터 돈이 쫙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꼭대기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데 지금 마이크 버리가 본 건 이 개미 같은 사람들이 돈을 위로 안 올린다 이거야. 지들끼리 엔비디아 밑에 삼성이나 뭐 메타나 이런 게 지들끼리 사고 팔고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돌리지만 이 돈이 결국은 애플처럼 사람들이 막 160만원짜리 그 폰을 황금 보듯이 사고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착취당해서 번 돈을 갖다 바쳐야 애플이 올라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배하는 구조, 피라미드 구조인데 엔비디아는 아직 소비자가 안 산다고요. 그럼 챗 GPT나 그록이나 메타 같은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사서 이 칩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서 이 개미들, 일반 월급쟁이들,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지들이 이때까지 수탈당해서 겨우 밥에 불치를 겨우 밥 빌어 먹을 돈 벌었는데 그 푼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요. 근데 아직 안 바친다 이거야. 그게 마이크 버리가 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고.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를 키우고 그 돈을 활용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고 결국은 무슨 수로 쓰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미국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미국이 유리한 쪽에 그게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마이크 버리가 아무리 시장 경제로 이걸 봐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건 민간 기업이나 국영 기업 느낌이라고요. 미국이라는 정부 아니면 실제 미국을 운영하는 그 핵심 그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든 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치든 일단은 기업이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엔비디아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더 편하겠죠. 우리나라가 23만 장 26만 장 칩을 블랙웰 칩을 받기로 했으니까 산다는 거지 뭐 받는다고 공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어떤 식으로 미국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말,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안 된다, 한국 엔비디아 칩 안 줄 거다, 중국도 칩 안 줄 거다. 이걸 이 국가 간에 이해하는데 모든 걸 장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미국이야. 한국한테 칩을 주기로 했어. 그냥 주면 얘가 사 안 사? 26만 장이나 주는데 짱당 5천만 원인데 짱당 4천만 원, 3천만 원 깎아달라겠지. 우리나라 사람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5천만 원 아니면 6천만 원, 7천만 원에 팔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 안 줘. 우린 수출 통제야. 우리 이거 안 줄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4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나? 5천만 원에 주세요. 아니 5천만 원에도 못 줘. 7천만 원에. 그럼 7천만 원 사야지. 이게 장사, 이게 비즈니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무슨 누구는 이상한 사람이고 누구는 왜 그러고 뭐 혼돈스럽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포커판이나 도박판에서 블러핑 구라를 깐다고요. 26만 장 줄게.
5천만 원에 사. 우리나라에서 아 이거 비싼데? 아유 안 줘. 비싸단 말 나오기 전에 안 돼. 한국 안 줄 거야. 수출 통제. 안 줄 거야. 그 한국이 어떻게? 우리도 우리나라 LLM 만들어야 되는데 주세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다 6천만 원 드릴게요. 7천만 원 드릴게요. 그럼 7천만 원, 6천만 원에 엔비디아한테 돈을 갖다 바쳐. 그럼 엔비디아가 또 그 돈으로 HBM을 비싸게 사가. 그러면 우린 또 그 돈으로 블랙웰 칩을 또 사와. 그 중간에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면서 돈을 받아. 그리고 HBM 칩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만에 타이완 그 회사로 가서 제조를 만드는 데 합쳐 들어가. 이렇게 한국, 미국, 대만 돈이 막 돌아. 그 와중에 소외시키는 건 일본이고, 일본은 원래 미국이 소외시키지. 일본은 미국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쟁을 먼저 시비 턴 나라니까 전범국이고, 미국이 절대 일본을 만만하게 보고 좋게 절대 안 보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사야 되죠. 사야 돼. 국영기업이니까. 미국 국영기업이니까 거의 어떻게 해서든 키울 거니까. 그리고 왜 하필 엔비디아가 공매도 때려가지고 이제 주가 떨어지려고 할 때 구글의 NPU가 나왔냐? 왜 그 전에 이미 실험했을 텐데 왜 이제 구글이 발표했냐? 이거예요. 엔비디아의 약점을 칩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구글의 NPU가 저전력에 싸고 뭐 성능이 더 좋다. 아직 그걸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자체 계산 결과만으로.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수익에 경쟁사가 생겨서 엔비디아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진짜 마이크 버리가 처음 얘기한 거는, 공매도 친 이유는 뭐 구글이 경쟁자가 생겨서 뭐 수익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야. 지속 가능하지 않는 돈 돌리기 막 지들끼리 순환 구조로 돈 사고 팔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결국은 소비자한테서 돈이 위로 안 올라가니까 그걸 마이크 버리가 보고 공매도 친 건데, 정작 뉴스에 나온 거는 엔비디아 가격 좀 떨어지니까 구글이랑 경쟁해서 구글이 경쟁자로 나타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이 아니고 수익률 안 좋아질 거다 하면서 서로 막 으쌰. 잠깐 뭐 구글도 좋아지고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뭐 구글의 칩은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범용이 안 되니까 엔비디아 칩도 성장할 거야. 뭐 좀 다른 시장이지만 엔비디아 괜찮아. 이러면서 마이크 버리는 확 묻혀버리는 거지. 마이크 버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매도의 그 근원. 순환 출자마다 지들끼리 기업끼리 돈을 왔다 갔다 해결로 장난치지. 실제로 소비자들이 밑에서 돈이 미친듯이 사고 싶어 아이폰 프로 맥스 그거 사고 싶듯이 막 미친듯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걸 돌리는 거지. 그럼 이제 1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될지 몰라. 어쨌든 2장은 오히려 그거지. 엔비디아를 빡 올리겠지. 그리고 어쨌든 엔비디아 공매도 떨어지대. 엔비디아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떨어져. 암호화폐도 떨어져.